네, 어르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짜배기로 보이시죠? 네, 가리지는 않죠? 네. 노년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의 나이가 차셔서 요 즈음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노년기는 우리가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죠. 보통 이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에 많이 관심이 가다가 그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몸의 기능, 그리고 외모도 바뀔 수 있고, 또 몸의 병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잘 챙기고 휴식을 잘 챙기고 예방 행동을 하면 또 조절감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노년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노년기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얘기하고요. 65세에서 74세는 젊은 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은 늙은 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병이 든 분도 계시고, 병이 든 경우는 의학적인, 달리 말하면 의학적인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인기의 발달 과제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신체상, 바디 이미지와 신체적인 통합을 유지하는 부분, 또 삶을 되돌아보는 부분, 또 뭐 노인기에도 여전히 성적인 흥미가 있을 수 있죠.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은퇴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몸의 그 기관들이 하나하나 고장남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유에 대한 내려놓음, 이런 시간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자손들과의 관계 양상의 변화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또 우리가 말벗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뭐 삶을 되돌아본다든지, 삶의 의미를 좀 살핀다든지, 또 불편한 몸에 대한 부분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조언 드린다든지, 그런 힌트를 우리가 이 발달 과제에서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죠. 지금 65세 이상이 16.5%인데 2025년에는 20.3%가 돼서, 이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래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 2050년, 60년 이렇게 가면 60년엔 거의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젊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렇죠? 이런 인구의 변동의 부분도 있습니다. 성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시죠. 노인분들은. 이건 우리나라 자료인데 56.5%로 여성분들이 많고, 이건 2002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55에서 64세 사이는 92명, 그 다음은 83명, 75세 이상은 67명, 85세 넘어서는 46명. 굉장한 차이를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가 꼭 같진 않을 수도 있지만 추세가 그러하다 아시면 좋겠고요. 말벗 나가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그렇군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몸이 어떻게 변하냐? 전반적인 기능의 감소가 온다. 그리고 하지만 적지 않은 노인분들은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 흡연, 알코올 사용 이런 것들이 몸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지점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몸의 변화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있어요. 또 상식 차원에서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추신경 세포가 퇴화합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좀 둔해질 수 있는 거죠.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감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미각, 후각, 촉각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은 음역대에 난청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면역 세포가 약화될 수 있다. 어르신들 또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청년들이랑은 다르잖아요. 그 경과가. 그리고 키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척추뼈가 그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래요. 그래서 20대에 비해서 70대에 한 5, 6cm 정도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몸에 지방이 증가해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냐면, 약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약이 지용성이어서 지방세포에 달라붙게 되는데, 지방이 몸에 많으면 오랫동안 몸에 머무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노인일수록 약을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치의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느티나무는 주치의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래서 약이 막 이런 약 저런 약 막 쌓이다 보면 몸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름이 늘고 땀샘이 줄고 피부에 탄력도 좀 줄 수 있겠죠. 또 이제 신장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노안이 올 수 있고, 심장의 탄력이 줄고 크기가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소화기도 약간씩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위염이 오거나 위축성 위염이 오거나 탈장이 생기거나 괴실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그 대장 부분, 결장 부분 쪽에 막 배변 활동할 때 힘을 확 주면 그게 그 온폭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 어떤 공간, 우리 몸에 정상적인 공간이 있는데 원래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거기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채소를 잘 드시는 거, 고기, 육류를 좀 줄이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죠. 서구식 식단이 괴실을 늘릴 수 있죠. 침도 좀 줄고, 남성 여성 호르몬 줄고, 기침 반사가 저하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몸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에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발달 과제에 대한 내용도 잠깐 살펴봤고, 또 노인 인구가 되면 이제 우울감이 또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도울지 한번 보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미 또 하고 계신 방법도 있고, 어르신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부분. 근데 물론 귀 기울이는 거 너무 소중한데, 근데 요거 하시면서 또 너무 소진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의 시간도 대략 좀 설정을 해놓고, 또 이게 뵈면서도 어르신 뭐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오늘은 뭐 우리 한 30분 정도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려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기도 조금 덜 죄송할 수 있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럼 30분 온다 그러면 왜 30분밖에 안 보고 가, 그런 분들 계시나요?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아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좀 넘어갈 수 있고. 딱 잘라서 나오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거든요. 미리 세팅을 그래도 운을 띄워놓으면 그런갑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제 시간도 좀 이제 가야 될 시간이고, 마음도 좀 쫓기고, 근데 그걸 또 티는 또 내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또 이제 그 시간이 또 늘어질 수 있고. 차라리. 그래서 30분 있다 우리가 칼같이 30분 딱 이렇게 자르지는 않잖아요. 시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시간이 됐다 싶으면
어르신 뭐 잘 지내시고 하면서 이제 마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감과 공감의 차이. 네, 우리는 동감보다는 공감을 하는 게 좀 덜 지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감은 그냥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의 관점에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그냥 그 어르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게 동감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내 두 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나의 존재로 그분의 어려움을 좀 듣는 것. 그래서 혹시나 뭐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지점이 있다면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어르신들 살아 계시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또 여쭤봐 주시면, 이렇게 또 버텨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꼭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면 또 그게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장을 열 수도 있고, 또 활력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활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해가 점점 짧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나가서 해를 쬐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에서 말씀 나누는 것도 좋은데, 혹시 여력이 되시면 어르신 뭐 끼니도 하셨고 좀 든든한 상태시다 그러면, 어르신 뭐 조심스럽게 우리 잠깐 뭐 한 5분만 햇볕 쬐고 올까요? 뭐 이렇게 해도 안 쬐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5분이 또 칼같이 5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요즘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뭐 노인정이나 이런 그래도 좀 어울리실 수 있는 집단이 있다면 말벗뿐만이 아니고 또 그런 곳도 한번 가보실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어르신 뭐 저희 산책 삼아 우리 노인정 같이 가볼까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리고 운동과 식이를 권장하는 거, 건강하게,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운동과 식이에 대해서. 운동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몸을 움직이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고 인지기능도 좋아진다. 좀 더 이렇게 치매 예방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잠깐 걸으면 치매 이거 예방할 수 있대요. 그러면 또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잠도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강의하다 가끔씩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서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 권고한 대로 안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어느 정도 하면 좋냐? 하루에 22분만 움직이면 된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 좀 숨을 헐떡일 정도로 걷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아니면 고강도 운동, 뭐 구기 종목 운동하면 공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거는 뭐 한 75분 해도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같이 챙기시면은 더 좋다. 어르신들 하시기 좋은 근력 운동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 벽 짚고. 다리 간격은 내가 알아서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주의해서. 그리고 벽에 등 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 앉는 것도 한 반의 반만 앉아도 돼요. 정말 살짝만 내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허벅지, 엉덩 근육이 또 큰 근육들이라서 이걸 강화하면 또 몸에 이득이 있죠. 혈당도 이렇게 우리 근육에 가서 이렇게 좀 머무르고 하면 이 혈당도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좀 뭐 보는 거 좀 덜 보고. 그리고 시기는 이게 영어이긴 한데 보시면 이게 곡물이거든요. 그레인, 단백질을 곡물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밥 먹는 양만큼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제일 많이 먹어라.
채소를 반 이상은 아니고 3분의 1 이상. 그리고 과일로 좀 간식 보충할 수 있고 유제품도 활용할 수 있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건식이시거나 하면 또 조금 기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설탕,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피라미드라는 건데 바탕 음식을 많이 드시고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건 아껴 드시고 바탕 음식은 채소, 과일,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류, 통곡물, 현미밥, 견과류, 콩류, 두부, 생선, 가금류, 닭가슴살, 치킨 말고요. 닭가슴살, 달걀. 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하루 한두 번 먹으면 좋을 것은 유제품. 또 뭐 비타민 D, 칼슘 어르신들 보충하시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빨간 육류나 버터, 밀가루 음식, 설탕 음식, 소금의 지나친 섭취 이런 것들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소금이 또 라면에 많이 들어가죠. 라면 한 그릇 국물까지 싹 비우면 하루에 먹을 나트륨 성분의 70%를 먹는 거예요. 한 끼로. 그러니까 스프도 반 정도 좀 적게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울을 예방하는 식단도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지중해식, 일본식, 노르웨이식이라 하는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채소, 과일, 콩류, 버섯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바탕식품에 다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메가3를 약간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 저는 이제 식물성 오메가3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인지 기능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고지혈증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뵐 때도 참고하시고 또 본인들 건강 챙기시는데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